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은 다음 세대가 많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에 소망이 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매스미디어와 종교, 가정과 과학기술 영역으로 부르심받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도움이 되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많아서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 진심 귀한 말이라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렇게 세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세대와 너무 다르다.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역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늘 얘기했답니다. 앞 세대들이 요즘 애들은 왜 저러지? 이런 말을 늘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보는 것은 우리 기존 세대들의 기존 부모님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 열린 시각으로 우리 자녀의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소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요즘 꽃이 없어요. 이제 서리가 많이 와가지고 꽃이 없습니다. 시든 꽃도 아름답지만 시든 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생무를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자생무예요. 제가 김포에 살 때 5일장을 갔는데요. 무를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런 자생무 오늘은 제가 이 작은 거 가져왔는데 약간 긴 거 너무 어쩜 무가 이렇게 예쁠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하얀색 무를 사면서 그 할머니가 한두 뿌리밖에 안 갖고 오세요. 이 자생무를. 그래서 그게 색깔이 예뻐서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마음이 그렇게 또 이렇게 고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를 항상 제가 샀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져와서 무가 예뻐서 산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클을 담으면 너무 색깔이 예뻐요. 그랬었는데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작은 텃밭에다가 제가 하얀 물을 안 심고 자생무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쁜 자생무들이 물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뭐라 하죠? 숙달된 농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크게는 못 길렀어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다 살아나가지고 무가 됐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무는 항상 하얀색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저게 왜 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예쁜 자생무도 있을 수 있다는 이게 다음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안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보면 더 아름다운 빛깔이 들어있고 향기가 들어있고 은총이 그들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먼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좋겠다.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의 아이들까지도 또 교회 공동체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유소년들 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유아부부터 영아부부터 유초등부 또 청년들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쵸? 그들 안에 나는 늘 무는 하얀 무라고 생각해서 너는 무가 왜 그런 색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세대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하게 되냐면 자연 재앙이 많고 이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연재해가 더 심해지겠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갑자기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데 이런 일들이 어, 딱 그치고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아마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또 어떤 변화로 인해서 아마 갈수록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또 갑자기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를 낳으라 이런 말을 정말로 쉽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갈수록 어려운 시기를 더 맞이하게 될 텐데 아이들이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마스크를 끼면서 학교도 잘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녀 낳으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 시각과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 소망이 있어 이런 생각이 더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강하다 그런 말은 진짜 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망이 더 많이 생겼어요 요즘. 정말로 멋진 아이들이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생겨나겠구나 이런 생각. 특별히 무엇 때문이냐면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부모들 때문이에요. 지금 어, 이웃의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많아서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새로운 세대죠. 저희 세대보다도 여러분의 세대는 또 3, 40대가 특별히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저의 사고방식과도 다른 사고방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또 저는 그걸 많이 느끼죠. 그럴 때는 저는 정말 우리 세대보다 훨씬 자기 표현을 잘하고 의사소통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사고가 넓고 이런 면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저희 자녀와 며느리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도 소망을 갖게 돼요. 그들 안에는 더 많이 무한하게 하나님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발휘하면서 표현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들의 세대는 더 많이 무한한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그런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양육의 태도, 우리의 교육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읽었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나라들에 대한 건데 그 말을 좀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어떤 사람들로 한정을 하면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양육한대요. 너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해라. 왠지 아니?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앞가름은 해야지. 남에게 폐 끼치면 안 되잖아. 너가 사는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리고 너의 은사를 개발하고 너에게 있는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왠지 아니? 너 잘 되려면.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면 지금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 자신 미래에 성인이 돼서 편안하게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목적과 이유를 말해주면서 양육을 한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아주 박수 쳐주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너 있잖아.
지금 공부 열심히 해. 너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잘 갈고 닦아야지. 왠지 알아? 그것은 있잖아.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한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도움이 돼. 이웃에게 도움이 돼. 너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단다. 그래서 너는 너만 잘 살아가면 안 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지금 노력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은사와 재능도 개발해야지. 이렇게 해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이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저는 딱 성경적인 교육과 자녀 양육에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런 부모들, 대부분의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들, 특별히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특별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박수를 쳐주고 그게 정말 맞습니다. 그게 진짜 자녀 양육과 교육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세대는 이런 빛깔을 무가 드러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히 이것도 사실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입력이 되죠. 배우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다르고 많고 다양하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입력된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그들이 정말로 빛깔들을 향기를 발휘하고 빛깔을 드러내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대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이런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 우리 집에 온 아이들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해 줬어요. 생각나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들고 계속 찍으러 다니고 우리 세대는 그런 생각 많이 못했죠. 그리고 여러분 세대도 아마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했지만 도구는 없었잖아요. 우리 손 안에. 뭐 나중에 돈 벌어서 그 도구를 사고 어디에 저 교육을 받고 어디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될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나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그러면 벌써 손에 도구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유튜브 안에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세대. 여러분 자녀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말 놀라웠어요. 또 어떤 아이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런 아이도 있었고 이렇게 모델이 되고 싶다 또 가수가 되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막 다양했는데 이 다양한 그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 안에 있는 관심 영역에 대해서 물론 제가 여기 8가지 영역을 적었지만 정치계에 관심이 있어. 경제, 난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런 아이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많이 없겠죠? 그래도 그런 아이들 혹시 있으면 박수를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들 이제 그냥 지금 많이 자란 아이들도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그냥 박수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과학기술, 나는 수학이 좋아. 그래도 또 박수 쳐주시고 또 나는 그냥 뭔가 만드는 게 좋아. 뭔가 고치는 거 참 좋아. 이런 그런데 관심이 있어. 나는 이런 전구에 관심이 있어. 카메라에 관심이 있어. 나는 농사 짓는 데 관심이 있어. 나는 음식 만드는 데 너무 관심이 있어. 아주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관심사가. 그러면 제한을 두지 마시고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런 관심사를 얘기할 때는 왜 그런 데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놀랍네.
넌 할 수 있어? 너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너가 그걸 갈고 닦아서 예를 들어 요리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맛있는 음식 못 먹는 이렇게 음식 문화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캐치해서요. 그 부분을 슬쩍 얘기해 주면서 아이가 그 부분까지 이 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가 잘 유도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는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한히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소망입니다. 아멘.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오늘도 소망을 점점 키워가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